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도대체 경기가 어디가 안 좋다는 건지, 내 주위는 좀 바빠서 눈코 뜰 새가 없는데 직원도 더 구하고 있고 경기 좋은데라고 굉장히 좀 나사가 빠진 분의 그 이야기에 담긴 댓글입니다. 아니 웃기지 않나요? 우리 쪽은 바쁘고 우리 쪽 일이 많으니까 경기가 좋다. 억측 아닌가? 아니 여러분, 경기가 안 좋아도 잘 돌아가는 거 있습니다.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 쪽 일이 많다고 다른 데가 일이 많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럼 시야가 엄청 좁은 거죠. 우리 가게 잘 된다고 다른 가게가 잘 된다는 건 아니잖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볼 때는 우리가 일하는 업종이나 내가 버는 돈만 가지고 단연 짓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보고 판단되잖아요. 그래서 통계라는 자료를 보는 거고. 각종 데이터를 취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 어떤 각종 데이터를 취합해보면 객관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는 게 증명이 될 텐데, 예를 들어 경제 성장률, 그리고 물가 상승률, 그리고 뭐 무역지수, 그리고 가계부채, 카드빚, 이게 객관적인 지표 아닙니까? 근데 이런 지표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안 좋잖아요. 안 좋아요. 상가 공실률, 이런 거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여러분 봐봐. 목 좋은데도 상가 공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아니 경기가 좋으면 상가에 가위가 많아가지고 장사가 잘 돼야죠. 그리고 요즘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얘기해요? 사람들이 돈을 안 쓴다. 사람들이 뭐 가게 와도 주문을 많이 안 한다. 술을 많이 안 마신다. 이런 얘기해요. 그래서 매상이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 순이익도 많이 안 남고. 아니 내가 지금 한 일이 바쁘다고 경기가 좋다고 말하면 좀 안 되지 않나요? 본인 한 일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만하시면 안 돼, 이 댓글 적으신 분. 왜냐, 지금 내가 하는 사업도 언제 꼬꾸라지고 언제 위기가 생길지 모릅니다. 사업이라는 게 무조건 잘 되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때 잘 나갔던 그런 사업 분야, 그런 업종도 요즘 많이 휘청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불과 3년, 4년 전만 해도 대세라고 일컬었던 IT 쪽도 요즘에 많이 위기라는 말을 합니다. 위기라는 말을. 그동안 많이 건재하고 사람들이 이제 가고 싶던 그런 제조업도 많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안 뽑아요. 아니 우리가 조금만 관심만 가지면 지금 대한민국 상태가 어떤지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분도 한번 엎어져봐야 정신 차리네, 맞죠? 이분도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싸등이 맞습니다. 이 댓글 적으신 분. 장사 안 되는 가게 가지고, 아니 난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 게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우리 쪽 바빠가지고 일이 많거든, 이런 얘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게 꺼지라고 하지. 아 요즘 이렇게 한심한 사람들 많은 거지 진짜. 요즘 뭔가 사람들이 보면 좀 띨빵한 말을 너무 당당하게 합니다. 이게 너무 당당하게 내가 지금 뭐 돈을 잘 벌고 그럴 수 있죠. 근데 내가 잘 번다고 다 잘 버는 게 아니잖아. 뭐 유튜브 같은 게 그렇잖아. 내가 구독자 많고 조회수가 잘 나온다고 모든 유튜버가 조회수가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튜브도 좀 많이 다운됐습니다. 네. 이 유튜브 같은 분야에도 광고 단가나 조회수가 많이 다운됐어요, 여러분. 지금 조회수 잘 나온 분들 별로 없어요, 여러분. 네. 저도 올해부터 좀 많이 힘들어요. 작년에 비해서. 물론 다른 분들보다 낫지만 저보다 많이 꺾인 분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도 이 경기를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경기가 좋으면 광고 단가 늘어나고 조회수가 올라가요. 그리고 돈에도 많이 해. 근데 지금 사람들 보면 올해를 기점으로 돈에도 적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서포트 같은 것도 많이 해야지. 영상 제보 같은 것도 많이 안 해줘요. 그 왜 그러겠어? 돈이 많이 없으니까. 그리고 광고 단가도 예전에 비해서 좀 낮아졌거든요. 네. 제가 유튜브를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팩트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가 유튜브 베테랑이거든, 그래도. 그래서 유튜브를 2015년부터 했으니까 이쪽 분야에서는 그래도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오래 살아남았고 지금도 살아남아 있잖아. 앞으로 계속 할 거고. 근데 유튜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하루 이틀 운영한 게 아니잖아요. 한 10년 동안 하는 입장에서 제가 수많은 유튜버들 접는 거 진짜 많이 봤거든요. 엄청 많이 봤어요. 근데 하나같이 보면 잘 나갔던 유튜버도 조회수가 그렇게 잘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힘들면 다른 사람도 힘들어요. 이거 체감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돈을 좀 잘 번다고, 내가 지금 좀 뭐 잘 된다고 다 잘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세상에 내 주변밖에 없습니까? 나밖에 없어요? 내 주변에 얼마 안 되는 사람들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그만큼 본인의 시야가 좁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때는요, 내 주변 지인들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 그 사람도 얼마나 된다고요? 어? 그 주변 지인 해봐야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0.00001% 아닙니까? 거의 뭐 먼지 수준 아니야? 그 먼지 가지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사업하는 분도 그냥 대한민국으로 치면 몇백만 개의 그 사업자들 중에 한 명일 뿐이잖아. 쉽게 말해 먼지야, 먼지. 얼마 되지도 않는다고. 근데 그런 것만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해요? 제발 좀 상식이라는 것 좀 가지고 삽시다. 요즘 상식이 없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나라가 늙어간다는 게 보이는 것도 오랫동안 자주 돌아다니는 곳, 건물들 잘 보면 5에서 10년 전에는 직업 전문학원, 어린이집이었던 곳이 요양시설이나 통증전문병원 같은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죠. 라고 적어줬습니다. 이런 얘기 정말 좋아. 이분 말이 맞아요. 야, 이분은 그래도 잘 보고 있어요. 정말 지금 우리나라가 보면 평균적으로 늙어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평균 나이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대한민국 전체 평균 나이가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평균 나이가 40대 중반을 하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 왜 올라갈까요? 점점 노인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올라간다는 것은.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그만큼 젊은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거죠. 사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려면 젊은 일꾼들이 많아야 되잖아. 나이든 노인들보다는 젊은 일꾼들이 많아야 그만큼 사회에 기여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할 거 아니야. 근데 나이 들어가지고 힘없는 노인들 많아지고 열심히 일할 젊은 사람들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평균 나이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가 늙어간다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이분 그래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머리가 깨끗하신 분들 자주 보이지만 젊은 사람들 보기 힘들어요, 여러분. 뭐 시골 같은 데는 이제 어르신들밖에 없고 도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요즘에 그 어린애들 보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뭐 초등학교, 중학교도 통폐합되고 있잖아요. 서울 같은 데도 있잖아요. 폐교한다거나 두 개 학교가 이제 통폐합되는 것도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 그만큼 요즘에 이제 출산율 같은 게 많이 안 높잖아. 그에 반해 우리나라의 의료시설은 좋으니까 또 장수하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보면 점점 늙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이건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 뭐 사업 같은 거 보더라도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을 이제 주력을 하는 그런 사업들이 이제 인기가 많을 거라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을 위한 사업보다 나이 든 사람들 노후를 위한 그런 사업들이 인기 많을 거다. 뭐 대표적으로 요양시설 같은 것들. 직업 전문학원, 어린이집. 이것은 뭐냐요? 직업 전문학원은 보통 나이 드신 분들보다 젊은 사람들 일하려고 다니는 곳이고, 어린이집은 이제 어린애들, 이제, 교육시키려고 만든 기관이잖아. 근데 요즘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폐업도 정말 많이 했거든. 어린이집 유치원. 네. 여러분 혹시 지나가다 봤어요?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이제, 그, 폐업해가지고, 이제, 폐허로 남아있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저는 한 4개 봤어요, 4개. 근데 그 자리에 대부분 요양원으로 바뀌더라고요. 예. 그 시리버시설로 바뀌더라고요. 원래 거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어린애들이 뛰어놀고, 그 노란색 통근버스 왔다 갔다 거리고, 애들 목소리 들렸는데, 이제 애들은 없고,
그 자리에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 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어떤 생각 듭니까? 그만큼 대한민국이 늙어간다는 거 느끼시죠? 그리고 대한민국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 느껴지겠죠? 늙어간다는 게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네. 더구나 우리가 이제 나이 먹고 노년까지 가게 되면 70세 이상 가게 되면 그때 가면 노인들이 더 많을 거예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한 지금보다 2배 이상 많을 거예요. 네.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뒤, 그러니까 2055년 되면 그때 가면 그냥 80세까지 안 가면요, 그냥 노인이나 부리지도 못해. 아마 노인들이 받는 혜택 같은 것도 많이 없어질 겁니다. 많이 없어질 거예요. 그때 되면 노후대비 못하면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노인 빈곤이 높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노인 되고 한 80세까지 가게 되면 그때 가면 노후 대비 유무가 정말 차이 날걸요, 여러분. 지금도 노후 대비를 해놓은 분들은 사실 걱정이 없어. 근데 우리나라 보면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노후의 개념이 없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식한테 다 퍼주고 고생하느라 자신들의 노후는 뒷전인 분들 많단 말이죠. 그래서 나이 먹고도 근근히 먹고 산다거나 좀 힘드신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노인이 되면 그런 사람 더 많아지겠죠, 여러분. 훨씬 더 많아지겠죠. 아무튼 지금 대한민국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썩 밝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한테 뭐 기대겠다, 나라의 도움을 받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우리 앞가림부터 우리 자신부터 잘 책임지고, 그리고 우리가 나이 먹었을 경우를 생각해서 더 열심히 살고, 지금부터라도 이제 나이 먹은 삶을 대비하셔야 돼요. 돈 관리 잘 하시고. 우리도 결국 나이 먹으니까. 아마 우리가 나이 먹게 되면 지금 어르신들보다 더 빡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